안녕하세요. K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하는 FA50에 대한 일본 기사와 반응을 소개해드립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2022년 7월 27일 한국에서 FA50 형전투 공격기를 48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K2 전차 약 1000대, K9 자주포 약 650대를 한국에서 도입하는 등 매우 큰 무기 조달 계약이 맺어졌다. FA50은 한국의 카이가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한 초음속 연습기 T-50의 경전투 및 공격기 버전이다. 이 T-50은 이번 폴란드 공군에 채택된 FA50과 연습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TA-50이라는 두 종류의 경공격형이 개발되고 있다. TA-50은 MK-82 무유도 폭탄, AGM-65 매버릭 대전차 미사일, 무유도 로켓탄 에임구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등의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가 실제 전투기 근무를 개시하기 전에 훈련의 총 마무리를 실시하기 위한 전술입문 훈련기라는 특성이 강한 항공기이다. 대조적으로 FA-50은 한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5A 타이거2와 2007년에 퇴역한 제트 경공격기 E-37 드래곤 플라이의 후계기로 개발되었다. TA-50을 보다 공격적인 경공격, 공전투기로서의 운영을 위해 제2단 무유도, 폭탄 유도 장치 키시나 레이저 유도식 로켓탄의 운용 능력이 추가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로키드 마틴의 조준 포드 스나이퍼에 탑재하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운용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개량 작업이 개시되고 있다. 이 개량을 받은 FA-50은 비행 성능이나 무장 탑재량 등은 미치지 않지만 F-16과 동등한 공대공,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된다. 폴란드 공군은 수년 전부터 고소련제의 수호의 SU-11을 잇는 전투 공격기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었다. 폴란드 공군은 전술입문 훈련기로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개발한 M346을 도입하고 있다. M346부터는 경전투 공격기형의 M346FA도 개발되고 있지만 M346FA가 아닌 한국에서 FA-50을 도입한 것은 폴란드 공군의 전투기 전력의 구성이 크게 영향이 있었다. FA-50 도입의 이유는 폴란드 공군은 주력 전투기로 로키드 마틴의 F-16CD를 사용하고 있다. FA-50과 그 원형기인 T-50은 조종장치에 F-16과 같은 사이드 스틱을 사용하고 F-16CD와 마찬가지로 조종석에도 두 개의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를 배치하는 등 F-16과 높은 호환성을 갖춘 것이다. 폴란드의 마리우스 보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16의 조종 경험이 있는 파일럿이 FA-50으로의 기종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을 FA-50 도입의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번 도입 계획이 발표된 48대의 FA-50 중 12대는 2023년 중에 인도될 예정이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후 폴란드가 놓인 입장.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 국방비를 GDP의 3%로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SU-22의 후계기를 납품하기 원하는 다른 전투기 제작업체가 어떠한 납품 스케줄을 제안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위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싶은 폴란드에 있어서 도입 계획 발표로부터 1년 반 만에 12대의 FA-50의 납품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의 제안은 폴란드에 있어서 매력적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FA-50은 폴란드에 매력적이어서 선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폴란드 국방성이 FA-50과 동시에 도입 계획을 발표한 K2 전차와 K9 전차의 도입의 배경에는 폴란드의 독일에 대한 불신감도 반영됐다. 독일은 도와주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이웃 나라인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 나라 육군의 주력 전차인 T-72M을 200대 이상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T-72M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의 K2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의 최신 사양 레오파르트 2A7의 구입을 각각 타진했지만 독일 정부가 난색을 나타낸 결과 2022년 중에 180대의 납품을 약속한 K2를 선택했다고 한다. 독일은 2022년 4월에 게파트 자주대공포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처음 세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은 3개월이 지난 7월이며 7월 26일자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어로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를 의미하는 게파트가 거북이 같은 속도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꼬아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폴란드에 있어서 독일의 이러한 자세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 폴란드가 도입을 결정한 한국제 무기는 성능면에서 경쟁사의 제품과 손색이 없고 또 폴란드군의 요구를 충족한 조기의 인도나 설계 변경과
폴란드 정부가 요구한 국내 생산의 요구에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한 것이 최대의 승리의 이유였다. 다음은 일본 네티즌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전투기로서 유용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공격기로서는 유용할 거야. 대지 공격기는 격렬하게 소모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어도 잘 알 수 있어. 고가의 기종을 소수 갖추는 것보다 저렴한 기종을 다수 갖추는 것이 좋다는 판단일 거야. 그러나 일본은 수출할 수 있는 전차도 전투기도 없는 것은 슬프다. 가와사키의 대잠 초계기 P1과 수송기 C2의 수출 실적을 기대하고 싶어. 웃음의 재료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 한국 무기이지만 수량을 갖추며 단순한 존재감 이상의 힘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해. 우크라이나의 전우는 역시 수량의 소중함일 거야. 일본도 예산뿐만 아니라 구성도 재검토해 효과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해 주었으면 해. 어쨌든 빨리 납품되는 전차를 갖고 싶었던 것인가. 이럴 때 대응할 수 없는 일본은 슬프다. 이 한국제 무기의 도입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노리고 있는 거야. 공여하는 무기는 공여하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싸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무기의 성능보다 중요시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간이 되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전차나 자주포 전투기를 공여하게 되면 고비용의 레오파드 전차보다 싼 K2가 F-16보다 FA-50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거야. 게다가 처음에는 완성품을 올해 안에 납품 후에 라이센스 계약으로 폴란드 국내에서 제조가 되면 얼마든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을 거니까.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전투기를 조달할 예정이지만 생산 계획이 늦어지고 있고 단기간에 수량을 제공할 능력이 없어. 폴란드군은 갑작스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군, 공군 모두 무기의 수가 부족해. 그 때문에 미국군 무기와 공통성이 있으며 싸고 대량 공급이 가능한 한국 무기가 딱 맞긴 해. FA-50은 F-16과 공통점도 있고 정비 작업도 유사하고 아마 다음 개량에서는 대폭적인 성능 향상이 예정되어 있어 이점이 있어. 유럽에서는 공장이 없고 세계적으로 보아도 전투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 정도일 테니까 주목받을 거야. 폴란드가 한국제 장비를 선택한 것은 아마 정치적 사고에서 일어날 일이야. 미국의 장비는 더 이상 도입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조기 가입을 요구하는 폴란드로서는 신중한 입장에 독일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딜레마에서 한국제의 장비를 선택했지만 한국의 전차 K2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FA-50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메가 가격을 참고하면 20억엔 전후로 저렴하지만 항속 거리는 1851km이기 때문에 작전 행동 반경은 500km도 안 될 거야. AIM-120 암람이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이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 알았지만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 어설픈 무기라도 전운을 바탕으로 개량되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 가격이 적정이라면 수량도 갖추어진다. 고성능 무기라도 수량이 적으면 적은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폴란드는 그 핵심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 2부에서 일본 댓글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상 K 디펜스였습니다.